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 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2,500만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정말 역대 최고 가격이 계속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봉상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종가상에 안착되어 있는 구간과 지금 현재 돌파하고 있는 구간, 자, 이 구간들을 지금 살펴보면요, 이전에 종가 라인의 구간, 그렇다면 월봉상 정말 장기적으로 이 구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저항대 라인, 그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센 저항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눌렸습니다. 눌리다가 눌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너무나 힘이 좋고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이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데요. 자, 일봉봉상에서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바로 자, 이 라인이었습니다. 이 라인.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어떻죠? 이 박스권 안에, 자, 이 박스권 장세에서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거 이전부터 우리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박스권 장세에서 지금 돌파가 되지 않으면, 그죠?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돌파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돌파 상승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돌파될 흐름이 강하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의 회의죠.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이제는 각국의 정부에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의 채권 매입의 활성화를 좀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시장에 새롭게 투입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투입이 되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해지 수단이 필요하다. 이 해지 수단은 비트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제가 방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영상을 그동안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이전부터 매수하셔라. 그쵸? 이전부터 올라간다. 특히나 이 당시를 보면요, 이 당시에 이제 갑작스럽게 내려갔었잖아요. 이 당시에 제가 비트코인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때 내려가서 그때 욕을 많이 먹었죠. 이게 올라가는 거냐, 사기치지 마라, 너 때문에 이렇다,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의 시장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군, 그쵸, 얼마나 속상한 그런 매수 매도를 진행을 했는지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는 아니죠. 2017년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더 이상 퇴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암호화폐는 발전해 나갔고요.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용자 수, 그리고 상용화에 성공시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가치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지금 사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무서워 보여요. 그렇죠?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나도 지금 비트코인을 사볼까 라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구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럴 때 비트코인 사기 좀 무서운데 어떠한 코인들을 어떻게 노려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말고 또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가치적으로 올라갈 만큼 정말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냐라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바로 코인베이스의 미국의 나스닥 기업 공개 준비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대형 거래소입니다. 이 코인베이스에서 이전부터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암호화폐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또 과연 암호화폐가 자산이냐, 이 기업을 상장을 시켜도 정말 기업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좀 상당히 좀 불안정한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해체 수단으로서 새로운 금융 혁신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혁명이 나와주면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무엇을 진행을 했냐, 바로 코인베이스에서는요, 이번에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 처음에 기업 공개 상장을 하기 위한 첫
첫 걸음입니다. 바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이 유가증권 신고서를 먼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여기서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인베이스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해서 주식 공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코인베이스까지 상장이 되면 암호화폐 대형 거래소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 자, 이제는 암호화폐 가지고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리, 논란이 종결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SEC에서 이런 식으로, 또 특히나 SEC 위원장이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차기 이제는 새롭게 이제 위원장에 누가 올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자, 이 차기 위원장에서는요, 지금 암호화폐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지금 차기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이 피어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찬양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어스 의원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ETF도 그렇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상장, 암호화폐의 추가적인 발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상당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미국의 이번에는 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CFTC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암호화폐가 무엇이고 암호화폐 산업이 무엇이고, 또 이제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이라든지 다른 산업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대부분의 설명이 담겨있는 지침서고요. 자, 이거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제는 암호화폐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이 파생상품 관련해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선물관리위원회, 정말 양대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으로 보고 있다, 인식의 변화가 나왔다라고 풀이가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치적으로도 상당히 기분 좋은 이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를 봐야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시황은 암호화폐 쪽으로 가치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입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죠? 처음에 암호화폐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기관이 암호화폐에 들어왔다, 대량의 자금을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페이팔에서도 암호화폐를 승인하고 허용했다라는 이슈가 추가적으로 받쳐지면서 그때부터 해치수단으로 인정받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는 나갈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겠는데, 자, 우리가 그것을 보는 지표는 대부분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벡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펀드 변동 현황을 보면요,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FOMC 의사회, 연준 이사회 이사제도죠.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양적 완화 정책을 더욱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13억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총 운용 자산이 150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이슈 들어보셨을 거예요. 15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얼마죠? 상당히 많은 돈이나 16조 정도 되나요? 16조 4천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럴 때 제가 이미 상승한 거를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갈까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와줄 때 다시 여기까지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여기서 상승할 때 여기서 불안했던 구간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상 매번 사이클은 반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자, 라이트코인, 그리고 엔진코인, 리플,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2018년도에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알트코인들이 따라 올라갔던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오미세고 같은 것도 예전에 한번 인기를 끌었던 코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린 토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인기를 끌었다. 자, 온톨로지도 예전에 인기를 끌었다. 지금 현재 신규 상장 코인이 아니라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것들, 그 2, 3세대 코인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상승, 그 다음에 2, 3세대 코인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상승. 그렇죠.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 빗선과 어피트에 단독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의 상승,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상승. 자, 이러면서 같은 사이클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못 샀으면은 이제는 잠시 더 올라가더라도 눌리면 사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제는 아래에서 올라가지 않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아래에서 올라가지 않는 거 뭐 있나요? 뭐 이더리움 이런 거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지금은 재밌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급함은 좀 버리시고 여유롭게 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고, 자, 네오 같은 구간에 지금 너무 좋죠.
그죠? 네오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좀 노리신다면 예전에 흐름이 좋았고, 그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메이저 코인들이 올라가지고 있고 2, 3세대 코인으로서 예전에 한번 인기를 끌었었고, 자, 이런 코인들을 위주로 좀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 아래 소개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어려우신 거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코인 추천, 코인 상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진행을 하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